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경이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은요. 꼭 필요하기는 한데 생각만 해도 골치가 아프고 먼 훗날의 얘기라 알아볼 생각 안 하고 그리고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해서 피하기만 했던 상속세입니다. 오늘은 상속세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보고요. 이 상속세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를 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잠깐 지금 나하고 상관없는 얘기라고 해서 채널을 돌리려고 하시는 분들 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상속세 정말 부자만 납입해야 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집 한 채만 가지고 있다면 그리고 앞으로 집을 살 예정이라면 상속세를 마련해야 하는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만약에 그런 계획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바로 채널 고정해 주세요. 자,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기 유명한 인물이죠? 누굴까요? 바로 벤자민 프랭클린입니다. 이 유명하신 분은요, 미국에서 가장 지혜로운 인물로 뽑혔고요. 그리고 $100의 지폐의 초상화의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이 벤자민 프랭클린이 한 유명한 이야기 중에 자, 죽음과 세금을 제외하고는 이 세상에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말을 남겼는데요. 죽음과 세금은 바로 꼭 다가오는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역으로 말한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죽음과 세금이 합쳐진 단어는 뭘까요? 바로 상속세일 겁니다. 자, 우리나라 지금 얼마 전에도 상속세에 관한 이슈가 있었죠. 어느 대기업이 상속세를 얼마나 내는지 그것 때문에 이슈가 많았는데요. 상속세를 많이 낸 그룹 이렇게 순서대로 나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유명했던 그룹은 12조의 상속세를 냈고요. 그 밑으로도 굉장히 많은 상속세를 내고 있습니다. 자, 이건 여러분 지금 이 화면을 봤을 때 이런 대기업들만 상속세를 내야 합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지금 현재는 아파트값, 서울의 집값만 계산을 하셔도 집값이 계속 1년 사이에 몇억 개 뛰었다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자, 2021년 4월 통계에는 서울의 25평 아파트 평균 가격이 11억이 훨씬 넘었습니다. 자, 상속세, 보통 우리가 기동량으로 들었을 때 뭐 상속세는 10억이 넘으면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대충 알고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집값만 해도 10억이 넘기 때문에 10억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당연히 상속세를 마련하셔야 됩니다. 자, 상속세라는 것은 우리 전 재산 있죠. 집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금이나 은행의 저축이나 금을 갖고 있던 주식을 갖고 있던 내가 사망하신 분은 모든 재산을 다 상속재산이라고 하는데요. 이 재산에 대해서 다 상속세를 물리는 건 아니고요. 그중에 여러 가지를 빼드리는데 자, 여기 굉장한 공제, 빼드리는 것들이 조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 상속세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머리가 아픕니다. 생각하기도 쉽죠. 숫자가 나오면 또 머리 아프잖아요. 그래서 이 많은 것들을 함축해서 알려드리면요.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사망 시점에 살아계신 배우자분이 없고 자녀만 있다라고 하면 공제 금액은 5억을 차감하고 상속세를 내셔야 합니다. 그런데 또 두 번째는 자녀가 없고 배우자만 살아있다라고 한다면 7억이고요. 자녀와 배우자 두 분 이렇게 살아있다라고 하면 10억의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알고 계신 10억이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요. 11억의 아파트가 있다라고 하면 이 경우에는 1억에 대한 상속세를 마련해야 되지만 배우자가 없으시다라고 한다면 6억에 대해서 상속세를 준비하셔야만 한다는 내용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상속세율은 이 6억이다 그랬을 때 6억의 상속세를 다 내는 게 아니고요. 세율이 있는데 자, 여기 1억부터 30억까지를 세율을 구간별로 이렇게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 지금 현재 상속세를 가장 많이 내고 있는 구간은 바로 10억 이하부터 30억 이하까지가 상속세를 가장 많이 내고 있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자, 이 얘기 조금 사례를 들어서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재산이 21억 원을 상속 재산이 있습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살아 있어서 상속에서 공제 빼드리는 금액이 10억이면 상속가는 11억이 됩니다. 자, 11억이면 10억이 넘었기 때문에 여기 30억 테이블에 해당돼서 40%의 세율을 감당해야 되는데요. 이 중에 공제받는 금액이 앞에서 제외한 세금을 빼고 나면 총 상속세액은 2억 8천만 원을 준비하셔야만 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지금은 배우자와 자녀가 다 있어서 공제를 10억을 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있죠. 배우자가 없어서 자녀분만 있다라고 한다면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10억이 아니고요. 5억입니다. 5억을 계산하면 11억이 아니고 상속가액은 16억이 되는 겁니다. 자, 16억에 대해서 40% 상속가액을 준비한다면 상속가액은 4억 8천만 원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자, 배우자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이렇게 세금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자, 이 배우자가 없고라는 것은 간단히 생각해 보면 첫 번째 남편분이 사망하셨을 때는 배우자가 있었을 거고요. 두 번째 남편분 사망 후에 배우자가 또 부인이 사망한다라고 하면 배우자가 없는 경우죠. 그럼 2차 상속은 당연히 상속세가 비싸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상속세 재원 마련 현금으로 가지고 계신 분들 거의 없을 거예요. 많이 준비하신 분들 드문데요. 자, 국세청에서 상속세를 안 받을 수는 없고 그래서 상속세 내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분류하고 있는데 물론 현금으로 한꺼번에 다 내신다면 가장 좋겠죠. 할인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 못한 경우는 이렇게 세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연부연납입니다. 연부연납이라는 것은 5년 동안 매년 1년마다 5년 동안 만약에 상속세가 1억이다 그러면 2천만 원씩 5번에 나눠서 납입하는 걸 연부연납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자, 세율 지금 같은 경우는 1.8% 이자를 납입하는 게 연부연납이고요. 가장 많이 활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물납입니다. 물납은요, 물건으로 대신해서 납입하는 거죠. 그 경우는 뭐냐면 집만 있는 게 아니고 부동산도 있고 건물도 있고 다른 집도 있습니다. 그중에 나는 이 중에 한 가지를 상속세를 대신해서 납부를 하겠다라가 물납인데요. 물납, 내가 내고 싶은 것을 납입하는 건 아니고 국세청이 가장 좋은 것, 앞으로 올라갈 인상폭이 높을 그런 물건에 대해서 국세청 마음대로 집어서 가져가게 됩니다. 그러면 훨씬 손해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바로 부동산 매도입니다. 이 부동산 매도를 할 때는 가장 큰 우려가 되는 게 뭐냐면 공시지가가 아니고 매도하는 순간 시가가 되기 때문에 상속세에는 지가보다는 시가가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상속세가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높고요. 그리고 빨리 팔아야 하기 때문에 가장 큰 문제가 금매 처분 시 시세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처분을 하기 때문에 손실이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상속세를 지금 준비하신다면 상속세 절세하는 팁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증여입니다. 증여는 살아있는 동안 미리 증여하는 걸 증여라고 하는데 10년 동안 배우자는 6억, 성인 자녀는 5천만 원, 미성년 자녀는 2천만 원까지 증여세를 물지 않습니다. 근데 이 금액이 넘어가면 당연히 증여세를 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상속세와 똑같은 세금을 매기게 됩니다. 자, 증여를 매년 10년마다 계속 활용을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기도 할 텐데요.
그런데 증여를 못한 경우에는 그 나머지 방법은 바로 종신보험입니다. 종신보험으로 계약자, 수익자를 지정해서 종신보험을 가입을 한다면 상속세를 경감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어떤 이유 때문에 경감을 받을까요? 자, 여기 국세청 홈페이지에 이런 크게 문구가 나와 있습니다. 자녀 명의로 종신보험에 가입하라고 조언합니다. 국세청까지 조언할 정도로 상속세를 준비하는 데는 종신보험이 꼭 필요합니다. 자, 어떻게 해서 상속세를 경감받을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자, 케이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피보험자는 부모입니다. 부모님 앞으로 종신보험을 가입하는데 여러 가지 케이스가 많지만 다 보장이 안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거 여기 요 부분만 상속세를 절감할 수 있는데요. 돈을 내는 걸 돈입니다. 자녀가 돈을 내고 돈을 받는 것도 자녀가 돈을 받습니다. 그런데 꼭 중요한 게 뭐냐면 자녀가 수입이 있어야만 합니다. 수입이 있는 자녀가 실불입자라고 하면 상속은 내가 낸 돈이, 내가 불린 돈이 아니고 받는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불로소득이기 때문에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돈을 벌어서 내가 내고 내가 재산을 불려서 받는다면 이건 상속이 아니고 내가 얻어낸 결과물이기 때문에 상속 재산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돈이 없이 자녀가 수입이 없는데 상속세를 마련하기 위해서 계약자를 하신다면 상속세 면제받으실 수 없고 꼭 상속세를 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바로 그 수입원이 없는 자녀가 무슨 돈으로 돈을 냈겠어요? 바로 아버지가 대납을 했기 때문에 상속세를 피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종신보험을 가입할 때 또 한 번 말씀드리지만 돈이 있는 자녀가 돈을 내고 돈을 받아야 합니다. 그것도 부모님 종신보험을 이렇게 가입하셔야만 상속세를 한 푼도 납입하지 않고 고스란히 받으실 수 있고요. 이 돈을 받은 돈을 갖고 나머지 상속세를 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의 종신보험입니다. 종신보험 적게 내고 많이 받으면 가장 좋은 종신보험이겠죠. 자, 우리나라 보험사에는 종신보험이 한 회사당 10가지, 20가지 이상 다 갖고 있고요. 수천 가지의 종신보험이 있습니다. 자, 그중에 우리가 생각하는 종신보험은요. 사망보험금 2억을 가입하려면 매월 58만 8천 원을 매달 불입을 하다가 사망 시에 2억을 주는 종신보험. 이게 누구나 알고 있는 종신보험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종신보험은요. 좀 다른 의미입니다. 사망 시 사망보험금을 주는 건 똑같지만 내가 낸 돈, 여태까지 내가 낸 돈까지 돌려주는 종신보험인데요. 월 보험료 40만 4천 원을 내면 사망보험금 1억과 40만 4천 원을 20년 동안 낸 금액은 9,696만 원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플러스해서 거의 2억 가까운 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종신보험은 이런 종신보험인데요. 조금 한 케이스로 해서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대표 연령 50세 남자분입니다. 20년 동안 매월 납입하는 보험료는 40만 4천 원인데요. 자, 사망은 언제 할지 우린 알 수 없습니다. 빨리 사망할 수도 있고 늦게 사망할 수도 있죠. 자, 오늘의 종신보험은 납입하는 중간에 사망을 하셨다라 그러면 내가 낸 돈 플러스 사망보험금입니다. 5년 있다 사망하셨다 그러면 사망보험금 1억 플러스 2,424만 원이기 때문에 1억 2,424만 원을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이자만 1억을 받으실 수 있고요. 15년 후에 사망하실 때에도 내가 낸 돈 플러스 1억이기 때문에 사망보험금을 이자로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여러분 어떤 금융상품이 1억을 들쑥날쑥 등락이 없이 확정금리로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 있으십니까? 저는 없다라고 봅니다.
자, 오늘 설명드린 종신보험, 보험료는요, 두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건강하신 분이 가입하실 수 있는 종신보험하고 두 번째는 예전에 종신보험하면 내가 무슨 암 환자였다, 고혈압 있다, 당뇨가 있다, 무슨 약을 먹는다라고 하면 가입이 거절되거나 아니면 몇 년 동안 이것으로 사망하면 사망보험을 주지 않는다는 조건들이 있어서 종신보험 가입하고 싶어도 못했던 경우들이 꽤 많은데요. 오늘 두 번째 종신보험은 아프셨던 분, 현재 약을 드셔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자, 그중에 첫 번째 종신보험입니다. 자, 20년 동안 납입하시고요. 월 40세 여성분 같은 경우는 22만 9천 원부터 60세 51만 1천 원까지 매월 납입을 하시면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40세 27만 5천 원에서 60세 65만 9천 원이면 사망보험금 1억과 내가 낸 돈을 다 받으실 수 있는 플랜입니다. 자, 두 번째 플랜입니다. 아무래도 아프신 분이기 때문에 안 아프신 분보다는 보험료를 조금 더 많이 낼 수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비싸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는 게 내가 낸 돈을 다 돌려드리기 때문에 손해가 한 푼도 없습니다. 자, 가입하실 수 있는 연령은 40세부터 75세까지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40세 여자분 30만 원대부터 60세 68만 2천 원을 납입하시면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남자분들 40세 39만 3천 원, 60세 88만 4천 원이면 내가 낸 돈까지 돌려받는 종신보험 1억을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이렇게 큰 금액 납입하기 힘들다 포기하지 마시고요. 자, 사망보험금을 1억을 받지 않고 1,000만 원을 받으시는 플랜을 준비하신다면 매월 납입하는 돈은 8만 8,400원을 납입하시게 됩니다. 자, 240개월을 납입하시면 총 납입한 금액이 2,120만 원입니다. 자, 그러면 2,120만 원 원금과 사망보험금 1,000만 원까지 해서 3,120만 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8만 원대에 이렇게 큰 금액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마시고요. 미리 조금이라도 먼저 준비하시는 게 현명한 선택이라고 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최종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종신보험은요. 내가 낸 돈까지 다 돌려드리는 사망보험금을 이자로 확정적으로 준비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해지 종신보험으로 납입 기간 동안에는 해지환급금이 없지만 납입 완료 시에는 환급률이 100%를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사망보험금이 아니더라도 내가 이 금액을 가지고 다른 쪽에 유용하게 쓰실 수도 있는 종신보험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나오는 사망보험금으로 상속세를 마련하실 수 있는 상속세 플랜입니다. 그리고 가입 금액이 500만 원, 최소 500만 원부터 최고 3억 원까지 가입이 가능한데요. 이 플랜 사망보험금 상속 이 생각만 하지 않으셔도요. 난 상속을 안 해도 장례비를 치료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작은 금액 500만 원으로 4, 5만 원의 돈을 가지고 장례비를 치를 수 있는 그런 장례비 보험으로도 활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시고 작은 금액이라도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